많은 학생들과 수많은 입시를 경험하다 보면요. 가끔은 믿기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이번 영상은 2020년도에 수학 가형에서 8등급을 받고요. 고려대 본교 자연계 수능 최저를 통과한 사례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영상을 만들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일부 과목을 포기하거나 수학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타나면 어쩌나 하는 고민이었죠. 앞으로 말해드릴 전략은요, 절대 고1이나 고2 학생이 해당 시기에 써서는 안 되는 전략이고요, 최후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수능 최저를 보게 되면 상위권 대학의 경우 4개의 과목 중에서 5등급 또는 6등급인 학교가 있고요. 3개 과목에서 5등급, 6등급, 7등급인 학교들도 있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4개 합 8등급이나 3개 합 5등급, 6등급은 수능 최저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고 말들을 합니다. 4개 합과 3개 합을 비교하는 것은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영상 첫 부분에 얘기한 과목을 8등급을 받아도요, 수능 최저를 통과하냐 마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위권 학생의 경우 12시간 공부한다고 했을 때 4과목을 3시간씩 배분해서 100일을 공부한다면 상위권 학생 간에 100시간의 과목별 공부 누적이 발생하고요. 실제 4개 합에 대한 부담감은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수시 일반고 학생의 경우 수시 등급보다 정시 성적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요. 수시로 스카이 대학을 볼 실력이라도요, 정시 성적으로 분석하게 되면 2계단 이상 아래의 대학의 성적이 나오거나 심하면 3, 4계단 아래의 대학 성적이 나옵니다. 수시 1등급대 학생인데 왜 정시 성적이 안 나올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학부모님도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에게 스케이팅 잘하니까 스피드 스케이팅도 잘하겠지 하는 것과 동일하고요.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따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수시로 최적화된 환경과 교육을 받았기에 정시에서 수시보다 더 최상의 성적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즉, 경쟁하는 그라운드가 다른 겁니다. 반대로 스피드 스케이팅의 이상화 선수에게 피겨 스케이팅을 하라고 하면 못하는 것처럼 정시에 최적화되어 준비된 학생은 또 그렇게 정시를 준비하고요, 수시로 안 가는 비슷한 이유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야기를 정리하자면요, 일반고에서 수시를 준비한 학생은 어떻게 하든 간에 수시에서 승부를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수시 준비 과정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수능 최저입니다. 이 수능 최저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고려대의 경우 학교 추천 2 전형의 경우 54%만 통과를 하고요, 일반 전형은요 40%만 수능 최저를 통과했습니다. 최저가 높은 지방 공립대의 경우에는요, 심한 경우 모집 인원보다 부족하게 수능 최저를 통과해서 전원 합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요, 드물게 동국대 경주 캠퍼스 의예과에서도요, 수능 최저만 통과한 경우 전원 합격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수능 최저 통과가 가장 우선임에도 불구하고요, 이를 통과 못하는 학생의 경우 때론 1에서 2점, 단 1, 2점 때문에 통과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잘못 알고 있는 상식으로 수능 최저를 통과하더라도 수능 점수가 나쁘면 발표 전에 걸러서 탈락시킨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수능 최저는요, 말 그대로 수능 최저용으로만 사용될 뿐 최저만 통과하면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고려대에서 수학 가형을 8등급 받고 합격한 사례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는요, 내신은 1등급 중반대였고요, 내신 수학은요 2등급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수학 가형 모의고사는요 3등급 또는 4등급이 나왔고요, 다른 과목들은 1에서 2등급이 나왔습니다. 다른 과목이 1에서 2등급이 나왔지만 기복이 심했기에 안정적으로 고려대 수능 최저를 통과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국영수, 과학 모든 과목을 다 공부해야 할까요?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전략은요, 최후의 수단이고요,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전략은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며, 특히 고1, 고2 학생은 미리부터 이 전략 쓰면 절대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고3 때 1학기까지 최선을 다하고 쓰는 전략인데요. 선택과 집중으로 수능 최저가 3개 합인 경우 전략 과목만 가져가고요. 비전략 과목은 과감히 포기하는 전략입니다. 수능 최저 3개 합 6등급에서 국어 2등급, 수학 3등급, 영어 2등급, 과학 3등급은 통과가 안 되나, 국어 2등급, 수학 8등급, 영어 2등급, 과학 2등급은요, 최저가 통과가 됩니다. 2323과 2822는요, 전체 성적만 보면 2323 등급이 분명히 높지만요, 2323은 떨어집니다. 수능 최저 통과는요, 이런 방식으로 통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개 합 6등급 통과가 아슬아슬한 학생의 경우 과감히 한 과목을 포기하고요, 다른 과목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일선에 계신 교사분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과목을 포기하냐고 우려하실 수도 있고요. 마치 큰일 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려가 된다면요, 포기 안 하고 4과목 다 하면 됩니다.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전략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때론 이런 전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도요,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는 학생은 많이 있습니다. 서울대 지역균형의 경우 3개 합이기 때문에요, 과탐 2과목을 포기하고요, 전략적으로 국영수만 가져가서 맞추는 전략입니다. 대신 과탐 1은요, 확실하게 준비해서요, 1등급을 받을 생각을 한다면 의예과, 한의예과 중에서 수능 최저 적용 과탐 한 군데 보는 대학을 공략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은요, 2개 합 대학의 경우 더욱더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수시 지원할 때 본인의 내신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과 모의고사 점수 비교 시 정시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갭이 크다면요, 수시에 올인하고 모든 전력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 쏟아붓는 전력이 분산되면 안 되고요, 집중이 되어야 하고요. 고려대를 수학 8등급 받고 합격한 학생의 경우 모든 전력을 나머지 과목에 쏟아 부었고요, 학교 추천 2 전형 3개 합 6등급이 통과선이었으나 수학을 8등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3개 합 5등급으로 넉넉하게 통과를 했습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진짜 실제 있었던 2020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이 전략은요, 수능 100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 정말 깊게 고민할 부분이고요, 수능 최저 통과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면 최후의 수단입니다. 또한 수학 8등급이 나왔더라도 학생의 수학 실제 실력은요, 8등급이 아니었으며 수능 시험장에서 다음 시험 준비를 위해 일부러 문제를 풀지 않고 모두 찍은 후에 깨끗이 포기하고 한잠 자고 컨디션 유지 후 다음 영어 시간은 1등급이 나왔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전략을 알려주지 않으며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하라고 합니다. 열심히 했으나 힘이 분산되어서 결국 목적을 못 이룬다면 얼마나 아까울까요? 똑같은 시간,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누구는 통과하고 누구는 못 통과하는 것은 결국 전략 싸움에서 실패한 거라고 봅니다. 학교에서는요, 절대로 한 과목 포기하는 것에 대해 어떤 선생님이라도요, 말릴 겁니다. 큰일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일인 건요, 그렇게 해서 수능 최저를 못 통과하는 게 더 큰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베스트는 물론 4개 과목 다 열심히 해서 다 잘 나오면 되는데 현실은 그렇게 다 잘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수능 최저 통과가 아슬아슬한 학생의 경우 어떤 방법을 해도요, 리스크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3개 합을 열심히 해서 수능 최저를 통과해도 합격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이 전략을 쓰는 학생의 경우 정시를 봐도요, 수시로 합격할 대학이 본인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학생이 선택하는 전략으로요, 재수를 각오하고 수시에 올인하는 학생에게 필요한 전략입니다. 한 과목 포기이기에 정시에선 상위 대학을 갈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의 성공 사례로 모든 학생의 전략을 대신할 수 없으며 학생마다 지원하는 6개의 대학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6개의 수시 지원 시 전략만 잘 짜면요, 한 과목을 포기하더라도요, 4개 합의 의대, 한의대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을 보는 경우
과탐 2 과목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과탐 2 과목의 경우 공부량은 2배 이상의 수준이기 때문에 과탐 2를 포기하면 다른 과목에 많은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21년의 경우는요, 코로나로 인해 최저 통과가 너무 수월하죠. 국영수 과학 1만 할 경우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통과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과탐 2를 포기했으나 조선대 의예과는 과탐 1개만 보며 대구 한의대 한의예과도 과탐 1개만 보고요. 대전대 한의예과도 과탐 1개와 한국사를 추가하면 맞출 수가 있습니다. 고려대 학업 우수형에는 맞출 수가 없으나 학교 추천인 경우에는요, 국영수에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20년 고려대 수학 8등급이 수능 최저를 통과했다고 영상을 올리지만 내년에 어쩌면 서울대도 8등급 최저 통과를 올릴 수도 있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모든 과목을 다 잘해야 대학을 갈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수시 교과 전형의 경우 자연계는요, 사회 과목을, 인문계는 과학 과목을 내신 9등급 받아도요, 갈 수 있는 상위 대학은 많고요. 기술, 가정, 한문 등을 점수 잘 받아서 전 교과를 보는 대학으로 갈 수도 있지만요. 많은 대학이 교과 전형에서는 안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시는 전형마다 교과 반영 비율도 다르고요. 학년별 반영 비율도 다르고요. 또한 수능 최저 반영 등급도 학교마다 다릅니다. 즉 자연계 학생의 경우 극단적으로 사회 8등급, 기술 8등급, 한국사 8등급을 받아도요. 국영수 과만 잘하면 의지한 대학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본인과 맞는 최적의 대학을 잘 고르고요. 전략적으로 공부에 임한다면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요. 훨씬 효율적인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본 고1, 고2 학생이 있다면 현재 제 이야기는 담아는 두는데요. 절대 미리 시행하지는 마십시오.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고요. 미리 포기한다고 해서 다른 과목을 더 공부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고3 학생 이상의 경우는 제가 올린 영상의 전략에 대해 고민해 보시고요. 이 전략이 성공하려면 과목 포기하고 남는 시간에 다른 과목에 최선을 다해야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전략이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과목 8등급을 받더라도요. 저는 선택과 집중으로 수능 최저 통과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고려대 8등급으로 합격한 사례를 월간교육신문 컨설팅 이세용 대표가 전해드렸습니다.